야트막 한동산에 오밀조밀 모여 사는 마을에서 효자로 알려진 총각이 있습니다. 효자 총각은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마당을 쓸어내고 고개를 들어 대문 밖을 바라보는데 스님 한 분이 집안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말이 허, 지붕 위에 서린 기상이 심상치가 않으니 누군가 깊은 병 중에 계신 모양이구나. 하고 걱정스런 탄식을 하고 지붕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을 바라보고 있던 효자 총각은 빗자루를 내팽개친 채 대문 밖에 서 있는 스님에게 달려가 넙죽 엎드려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스님, 제 아버지께서 병중이신 걸 어떻게 아십니까? 아버지가 병환이 깊은 걸 아신다면 낫는 방도도 아시겠습니다. 효자 총각은 스님에게 애원하며 아버지 병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거라. 내가 서찰을 써서 줄 터이니 그 서찰은 내가 멀리 가서 보이지 않거든 열어보아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스님은 서찰을 던져놓고는 바람처럼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효자 아들은 급히 서찰을 열어보더니 부지런히 움직이며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는 이웃집을 이 집 저 집 드나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동안 집을 비울 것이옵니다. 병환을 낫게 할 곳을 알았으니 부지런히 달려가서 방도를 알아가지고 올 것입니다. 제가 없더라도 돌아올 때까지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계셔야 합니다. 효자 총각은 이웃집을 다니면서 사정 얘기를 하며 100일 동안 집을 비울 것이라고 그동안 아버지를 잘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 뒤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엎드려 절을 올리고 가방을 챙겨 빠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서찰에 적힌 주소를 쫓아 2달간을 걷고 뛰고 하여 지친 상태가 되어 먼 곳까지 와서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효자 아들은 스님이 적어준 서찰을 보고 아르켜준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문은 열리지 않고 고요한 정막만 흘렀고 저녁이 되어 해가 지는데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떠나지 않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꼼짝을 않고 버티기를 한 달. 어느 날 오후 껴약볕이 내리쬐 때 대문 여는 소리가 짧게 울렸고 그리고 어린 동자가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집안 어른께서 이 서찰을 주시면서 전하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3개의 서찰과 3개의 서찰을 열기 전에 또 하나의 서찰을 먼저 보셔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대문 앞에서 떠나지 않으면 애비에게 돌아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효자 아들은 재빨리 일어나 고향길을 밟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산 모퉁이에서 서찰을 읽어보고는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만 발걸음은 계속 바빠지고 나르듯 뛰었습니다. 산속 오솔길을 지나다가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공부하는 선비를 만나게 되었고 이윽고 고향 마을길에 들어서면서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에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처방에 온 약을 바가지에 부어 마시게 하였더니 5분 만에 벌떡 일어나 언제 아팠더냐는 표정으로 내가 이웃집에 가서 놀다 올 테니 그리 알 거라. 아버지가 이웃집으로 마시를 가고 아들은 부지런히 방을 청소하고 온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방으로 다시 들어와 보니 아버지가 병환으로 10여 년을 누워 계시던 자리에 보리싹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들은 바삐 움직이며 방 안에 자라나는 보리싹을 낫으로 베어 마당에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나절을 베었는데도 계속 자라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함께 베어내기를 한 달여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람들과 마루에 앉아 쉬면서 마당에 쌓아놓은 보리싹을 바라보고 있는데 개 몇 마리가 보리 폈다 날에 고인 물을 홀짝홀짝 마시더니 비틀비틀거리며 나갔다가 한참 후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몇 마리의 개들을 흥미롭게 보며 여럿이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멍멍이 친구들이 매일 반복 행동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호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며 개들이 홀짝거리며 먹던 물을 사람들이 찍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사람들도 개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킥죽킥죽 웃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며 기분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아침부터 찾아와 볕단 아래 고인물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투기도 하고 아침에 그 물을 마신 사람은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는가 하면 오후까지 마신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고 훈계한다고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어떤 이는 집에서 그러한 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저마다 자기가 만든 것이 더 낫다 하면서 마을 전체가 개들이 홀짝대고 마시던 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물이 바로 술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효자 아들이 먼 곳까지 가서 아버지 병환에 대한 처방전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서찰 3개를 받은 것을 3번 열어보면서 3번의 미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의 간과 쓸개를 빼앗으라는 서찰 속의 내용이고, 두 번째, 역시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의 간과 쓸개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도 세 번째 만나는 사람의 간과 쓸개를 빼앗습니다. 세 번째 미션을 수행하고 끝에는 바가지에 함께 섞어서 병자에게 먹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병자는 5분 후 기적처럼 벌떡 일어나 이웃집으로 마시를 가고 병자가 누워있던 방은 술을 만드는 밀, 보리 등의 곡식이 자라남으로써 술의 탄생이 시작됩니다. 이후 한 잔 술은 선비의 간과 쓸개로 만들어지니 쓰면서 한편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많아지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며 마음이 넓어져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한 잔 술은 선비의 술이라 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땡중이었는데, 땡중이라는 것은 면허 없이 운전하는 운전수와 같은 가짜중을 일컫는데 아는 게 없거나 수박 겉핥기로 아는 사람이니 자연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일이 많다. 두 잔 술을 마시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거칠어지면서 주변을 소란스럽게 만들며 실수를 하기 시작한다. 요즘 음주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는데 한 잔 술은 선비의 술이라 분별력이 있어 음주운전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반면 두 잔 술은 땡중의 술이라 분별력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똥배짱이 커진다. 두 잔 술은 땡중의 술이다. 세 번째 만나는 사람이 마을이 보이는 거리쯤 되었을 때 멀리서 흥얼거리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미친 개또라이였는데, 이 미친놈의 간과 쓸개도 예외 없이 미션을 수행했으니 선비와 땡중과 미친 개또라이를 섞어서 제조하라는 처방전이었겠다. 세 잔 술은 미친 개 또라이 술이다. 이상 술에 대한 탄생 비화부터 요즘 술을 마시면 취해서 하는 행동이 술의 탄생 비화 속에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멀티플레이 TV에서 진행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집중해서 클릭해주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이번 주 로또 꼭 당첨되실 것을 기도드립니다.